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발전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하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아픈 현실이 있다. 대한민국,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안녕하세요. 닥터베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세계 137개 나라 중에서 57위를 기록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살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144위로 최하위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행복지수는 여전히 바닥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치열한 경쟁, 급속한 고령화,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읽는 좋은 책이 있는데요. 마흔에 읽는 쇼펜하워입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워는 출간 10개월 만에 200쇄를 돌파하며 쇼펜하워 신드롬으로 대한민국의 철학 열풍, 독서 열풍을 일으킨 책이다. 이 책은 2023년 8월에 출간돼 철학 교양서 최초로 전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오늘은 단 한 번뿐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긴다 등의 주옥 같은 사상을 남긴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스럽다면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서 자신으로 옮기라는 철학으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해준다. 쇼펜하워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건강을 뽑았습니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는데요. 건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어떤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없고요.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건강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어느 고서에서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라는 글을 읽었다고 한다. 건강은 인간의 주관적인 자산인 고상한 성격, 뛰어난 두뇌, 낙천적인 기질과 즐거운 마음에 함께 속한다. 이 가운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즐거운 마음이다. 이 즐거운 마음을 결정짓는 요인은 외적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건강이다. 쇼펜하워는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한국인은 하루에 평균 10번 웃고 한 번 웃을 때 시간은 8.6초이다. 하루 평균 90초 가량 웃는 셈이다. 사람의 일생을 80년이라고 가정하면 평생 웃는 시간은 고작 한 달뿐이다.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성격입니다. 한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성격을 16가지로 구분하는 MBTI가 유행했지요. MBTI는 융의 심리 이론을 기반으로 둔 성격 유형론인데요. 모든 유형론이 그렇듯이 16가지로 인간의 유형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성격의 발달이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그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는데 바로 획득된 성격이다. 행복은 숙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정확히 알고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어, 40대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많은 사람과 접촉합니다. 스트레스, 절망, 우울증, 불면증, 시기심과 질투 등의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마음의 평정을 찾는 4가지 방법을 쇼펜하워는 제시했는데요.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질투심을 갖지 말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질투를 경계하라. 쇼펜하우어는 세네카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라.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서 존재하는 일에 감사해야 한다.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라. 이 세상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더 존경받는 일이 많다. 행복은 그런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 흥미롭게도 최근 퓨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17개의 선진국 중 14개국은 가족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한국인만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을 삶의 1순위로 선택했다. 지난번 홍콩을 다녀올 때 제가 비행기 안에서 소확행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축약어죠. 쇼펜하워는 행복은 결핍에서 만족으로 빠른 전이다 라고 했는데, 행복이 너무나 짧은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만족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행복보고서는 행복을 위해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죠.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지표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언급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행복의 참된 조건은 객관적인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주관적인 조건에서 찾아야 한다. 개인의 행복은 지위나 재산과 같은 외적인 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받아들여 의미를 구성하는 의식의 영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쇼펜하워는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을 교양으로 뽑았는데요. 우리의 행복이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리는 발전한 AI에 생각하는 것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하면 정보를 요약해주고요. 해결책도 알려주는 장점이 반대로 우리의 독자적인 사고력을 잃게 만듭니다. 시대적인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교양을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꼽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이 얼마나 공감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필수는 아니더라도 필요 조건은 충분히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쇼펜하워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낙천적이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글에는 유머가 묻어난다. 그에 따르면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하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고통을 줄이고 피하고 견디는 것에 있다. 성공, 부, 명예 등을 얼마나 얻었는가보다 세상의 고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관점이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변화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며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것,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을 향한 길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90초보다 더 웃어보고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요.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